자, 이론 내용 기억하나요? 오늘 순차 분기 반복 해갖고 구경해 봤어요. 그 다음에 지도 한 장 업데이트 했고, 아무튼 문장 실행되는 거, 그 다음에 실행 세 가지 요소, 그중에 순차가 가장 중요하다. 그거가 일종의 코드 파트에서의 핵심에 해당한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점을 찍어 놓고 이제 이번 실습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이라는 제목으로 실습을 준비를 했습니다. 조교님 반도 동일한 자료로 조교님이 실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실습에서는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이전보다 좀 더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루기 위한 준비를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에 우리 형식 해가지고 뭐 아까 int, str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bool도 갑자기 튀어나왔죠. 그래서 몇 가지 기본 형식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이번 인터랙티브 켜고 요거저거 입력해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도 모르고 프로그래머도 모르고 그 다음에 키보드 치는 모니터 앞에 있는 사용자도 모르는 어떤 임의의 값을 데이터로서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random이라는 친구를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습이긴 한데 단어가 하나 튀어나올 건데 literal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올 거예요. literal 무슨 뜻인가요? literally 하면 무슨 뜻인가요? 문자 그대로 뭐 네 값을 한다 뭐 그런 느낌의 단어죠. 그래서 literal이라는 단어가 오늘 살짝 등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제가 있어요. 이따 실습 끝날 때쯤에 과제 설명서 열어놓고 같이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수업에서는 안 보여줘도 되는데, 자, 우리 수업 끝나고 여기서 과제 넘버원을 조금 더 하고 가고 싶다는 친구가 있다면 강사반은 그게 됩니다. 여기 좀 더 남아 계시면, 여러분이 남아 있으면 저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이 배고프면 저는 더 고픕니다.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아무튼 간에 여기서 조금 더 해보시다가 집에 가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오늘 일종보통 연습한답시고 수동차 운전 준비하는 친구, 제가 가야지 당신 차키를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형식 얘기를 조금 하고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파이썬 동네에는 아까 이론 시간에 등장했던 int 형식 이름이죠. str 같은 형식 이외에도 꽤 다양한 형식들이 이미 들어있는 상태예요. 자, 사실 우리는 요즘까지 최소 4가지 형식을 우리 수업에서 직접 사용을 해봤습니다. 아니, 이거 말고 2개가 더 있다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지금 노트북 해서 아이들 켜시고 다음 슬라이드에 적혀 있는 거를 인터랙티브에다가 한번 한 문장씩, 한 줄씩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3 더하기 5 적고 엔터 친 다음에 Alt P 하면 Previous의 약자라 그랬죠? 방금 전 또는 그 직전에 내가 입력했었던 문장을 불러오는 게 가능합니다. 인터랙티브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3 더하기 5 불러온 다음에 곱하기로 바꿔서 다시 한번 엔터 쳐보고 와 같은 식으로 이 4가지 수식이 적혀 있는 문장을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자, 요거는 뭐 별거 아니죠. 저도 지금 실시간으로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귀찮다고 안 하시면 어차피 요 뒤에 요걸 복붙해 갖고 또 다른 걸 할 거니까 그냥 한번 같이 해봅시다. 3 더하기 5 하면 당연히 8 나오죠. 그 다음에 3 곱하기죠. 3 곱하기 5 하면 15가 나오죠. 그 다음에 3 나누기 5 하면 지금 우리 파이썬 3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얘는 소수점이 달린 0.6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3 나누기 5를 하면 얘는 몫이 0입니다 라고 나와요. 몫이 0이고 나머지가 3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수점까지 내려가지 않고 딱 몫이 얼마냐 나머지가 얼마냐를 재고 싶을 때는 슬래시 2번을 쓰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만 베리에이션을 가져가 보도록 합시다. Alt P 눌러가면서 아까 3 더하기 5 불러와서 이번에는 우항을 5가 아니라 수식 5.0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3 더하기 5.0을 하면 뭐가 나오나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3.0 더하기 5 같은 식으로 얘는 지금 우항에 소수점을 붙인 거, 좌항에 소수점을 붙인 거 2가지 버전을 시도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도 비슷하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야, 저도 한번 실시간으로 해볼게요. 옆에 조교님은 서서 수업하실래나? 조교님은 젊으시니까요.
자, 얘는 과연 이게 8이 나올 거냐, 8.0이 나올 거냐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얘는 8.0이 나옵니다. 소수점이 달려서 나와요. 3.0 더하기 5 하면 얘도 비슷한 느낌으로 소수점이 달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곱하기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0 하면 15.0이 나오고 나누기 하면 0.6 얘는 아까랑 똑같죠? 나누기 하면 얘는 이제 0.0이 나옵니다. 몫이 0.0이에요. 나머지는 3.0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적었던 거를 살짝 들고 와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3 나누기 5.0인데 플롯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플롯 한 다음에 5를 집어넣고 엔터키를 쳐보세요. 또는 5.0을 적되 플롯 괄호 열고 닫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인트 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엔터키를 한번 쳐보세요. 자, 인트 괄호 열고 닫고는 해본 적이 있죠? 얘는 다시 0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이 플롯이라는 친구도 형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 소수점, 자, 지금 이 플롯 괄호 열고 닫고 5는 아마도 이 수식 5를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플롯 형식 값을 얻고 싶을 때 마치 인트 괄호 열고 닫고 하듯이 우리가 사용해 봤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롯하고 5 하면 아마도 5.0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보면 5.0이 나옵니다. 소수점 달린 숫자 5라는 숫자에 대한 소수점 달린 숫자인 5.0을 우리한테 줘요. 그래서 3 좌항은 소수점 안 달려있고 우항은 소수점 달리게 되는 거니까 얘는 소수점 달아서 연산을 수행하고 0.0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살짝 정리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플롯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도입을 해보고, 그러니까 원래 쓰고 있던 거긴 한데 새로 한번 주목을 해보면서 인트 나누기 인트 나누기 플롯 나누기 인트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해봤더니 인트랑 플롯이랑 섞어가지고 연산자 붙여서 큰 수식을 만들면 걔는 기본적으로 플롯 형식 값이 계산 결과값으로 나오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항, 우항 둘 다 인트다. 그럼 결과값의 형식도 인트가 나올 거예요. 좌항, 우항 둘 다 플롯이다. 미안해요. 좌항은 인트고 우항이 플롯이다. 지금 이 두 번째 줄이죠. 두 번째 줄은 실질적으로는 플롯 나누기 플롯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요 지금 우리는 3 한 글자를 적었지만 마치 플롯 괄호 열고 3 괄호 닫고 한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계산을 수행을 하게 돼요. 요 밑에는 둘 다 인트긴 했지만 우항 5에다가 플롯 괄호 열고 닫고를 씌워놨기 때문에 얘는 플롯 형식 수식이 됩니다. 따라서 인트 나누기 플롯이기 때문에 좌항도 다시 한번 3.0으로 간주를 해버려서 플롯 나누기 플롯을 하게 돼요. 얘는 원래는 인트 나누기 플롯이었는데 거기다 인트 괄호 열고 닫고를 덮어 씌워놨기 때문에 이 전체 수식, 우항 수식은 인트 형식 수식이 됩니다. 그래서 인트 나누기 인트를 해서 결과값의 형식도 인트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조금 더 그럴싸하게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이 납득하기 편한 형태로 표현하면 플롯 형식이 인트 형식보다 우성이다 같은 느낌으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이 부분은 괜찮아요? 두 개를 섞어갖고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더하기든 빼기든. 그런 식의 연산자를 붙여서 그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 큰 수식을 만들 때 인트랑 플롯이랑 섞으면 플롯이 나옵니다. 섞었을 때 인트가 나온다라는 건 아마도 좌항, 우항 둘 다 인트 형식일 때만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살짝 다른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왼쪽에 있는 네 줄을 먼저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타입이라는 이름을 또 새로 도입을 해서 써볼 겁니다. 앉아서 수업하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실습, 그러니까 이론이 조금 과하게 빨리 끝났다 하면 실습을 좀 더 일찍 시작할 거냐는 오늘 저녁쯤에 우리 톡방에다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조치할 거냐. 그래서 일단 지금 방금 확인해 봤더니 우리 실습실을 조금 일찍
빌려서 쓰는 게 아예 불가능할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쇼부를 좀 보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론이 그럴 때는 실습을 일찍 시작하자. 대신에 물론 일찍 시작한 만큼 일찍 끝내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다가 다수 의견이면 수업지원실이랑 이렇게 협의해서 좀 더 자유롭게 우리 실습 스타트 시간을 가져갈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일단 하다 보면 여러분 대충 적었겠죠? 자, 이번에 할당문 먼저 적고 스타트를 해요. VAL은 3입니다. 그럼 이제 VAL 엔터하면 당연히 3 나오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타입하고 괄호를 닫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VAL, 수식 VAL을 여기다 적고 엔터를 칩니다. 하면 그렇죠? 그럴싸한 결과가 튀어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클래스 int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런가 봐요. VAL 곱하기 5를 하면 지금 VAL은 3 들어있으니까 얘는 3 곱하기 5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얘는 역시나 여전히 int입니다 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항이 5.0이 돼버리면 얘는 int 곱하기 플롯이 되는 거죠. 플롯이 우성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15.0에 대해서 을 가지고 타입 괄호 열고 닫고를 하는 거다 보니까 클래스 플롯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가 봐요. 그죠? 그러면 Alt P를 조금만 더 눌러서 이번엔 원래 3 들어있었는데 3.0으로 다시 담을게요. 지금부터 이제 수식 VAL은 계산하면 3.0 플롯 형식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붙을 할 거예요. Alt P를 조금씩 눌러가면서 3-4번씩 누르면 옛날 거 튀어나오죠. 그래서 아까 전이랑 완전히 동일한 수식을 적고 엔터키를 치시면 이번에는 VAL에 3.0이 들어있기 때문에 플롯 형식입니다 라고 나와요. 곱하기 5 하면 얘는 이제 플롯 곱하기 int 하는 거죠. 이번에는 동일한 수식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플롯이 우성이니까 플롯이라고 나옵니다. 얘는 지금 플롯 곱하기 플롯이니까 당연히 플롯입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아예 따옴표를 붙여서 3.0 세 글자짜리를 VAL에다 담았습니다. 이제 VAL 엔터하면 3.0이 나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엔터를 치면 자, VAL 3.0 들어있죠? 우리가 이전에 구경해 본 것처럼 3.0은 str 형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5를 하면 자, 얘는 이제 str 곱하기 int죠? 하면 str이 나옵니다. What the? 이거 지금 뭐 한 거예요? VAL 곱하기 5 하면 뭐 나오겠어요? 그죠? 3.0, 3.0, 3.0, 3.0, 3.0이 나오는 거죠? 우리 별 곱하기 5 하면 별별별별별 나왔던 거랑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str 곱하기 int가 파이썬에서는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연거푸 적은 str 형식 값이 나와요. 자, 그러면 5.0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3.0을 3.0 세 글자짜리를 5.0번 연거푸 적는 걸 시키는 셈이 되는 거죠. 얘는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오류 메시지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일단 형식이랑 관련된 오류예요. 그 다음에 can't가 적혀 있어요. 자, 미국 사람들이 cannot 하면 이건 진짜 꺼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엔간하면 좀 다른 길을 한번 선택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이런 식으로 젠틀하게 우리한테 표현을 할 텐데 불가능하대요. 뭐가 불가능하냐? 곱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플롯 형식을 우항에 두고 이 VAL 글자들의 나열을 곱셈을 하는 건 막혀 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int 곱하기 플롯 하면 플롯이 확실히 우성이었던 것 같아요. str 곱하기 int 하면 str이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str 곱하기 플롯을 할 때는 이건 지금 꺼지라고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우열 그런 식으로 str이 이기는 거냐 int가 이기는 거냐, 분명히 플롯이 int를 이긴단 말이에요. str이 int를 이겨요. 지금 봤을 때 곱셈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str이 플롯을 이기냐 아니면 그 반대냐 같은 것들을 논의하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런 형식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확실히 오른쪽 건 지금 개짓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왼쪽 거는 그나마 그럴싸해 보여요. 소수점이 없던 거를 붙이는 건 그렇게 페널티가 커 보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롯이 좀 더 우성에 해당하는 거다. 알아서 인트 형식 값이 나오더라도 걔를 플롯 형식으로 간주를 해서 덧셈뺄셈을 수행해 준다는 납득을 할 수 있었는데 확실히 오른쪽 거 곱하기 5.0번을 한다. 그래 5.0번은 된다 칩시다. 그러면 5.1번을 하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3 그러니까 별을 5.1번 출력하려면 뭐 어떻게 출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별 비읍 정도까지만 해야 되는 건가요? 이상하죠? 그죠? 글자를 반만 쪼개서 보여준다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논의를 못하도록 아예 형식 측면에서 불가능하다고 막아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0을 5로 간주해서 어거지로 하게 해준다. 그 정도 서비스도 제공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파이썬은 이 정도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서 오류 난다. 깜짝 놀랬더라도 방금 전 설명 들었을 때 내가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만들었어도 저거는 오류를 냈겠구만 정도로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다면 그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살짝 경험치를 지금 쌓아본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몇 가지 수식을 좀 더 적어봅시다. 엔터를 쳐서 문장을 실행을 해봅시다. 여긴 또 얘기가 조금 많이 달라져요. 자, int, 넣는 int를 했어요. 그랬더니 엔터를 치면 뜬금없이 false가 나옵니다. 얘는 불 형식이에요. int 연산자 int를 했는데 결과값의 형식은 불 형식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넣는 연산자는 이래요. 그 다음에 꺽쇠 연산자 부등호죠? 위에 거가 등호였다면 얘도 역시나 불 형식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true는 그 자체로 true 불 형식 값 true를 사용하고 싶을 때 우리가 적을 수 있는 수식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type true까지 해보셨으면 새로운 형식 이름 얘 확실히 형식 이름이구나까지 납득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얘 한번 볼까요? 3이 5보다 작냐? 작죠? 그래서 이 수식은 지금 순수하게 왼쪽에 숫자 하나 한 글자 적었어요. 오른쪽에 5 한 글자 적었어요. 여기엔 지금 그 어떤 이름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넘버니, 초이스니, 프린트니 등등의 이름이 하나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프린트는 좀 그렇다. 인풋이니 그런 거. 그렇다 보니까 언제나 수식 3이 5보다 작냐는 수식 true랑 완전히 동일한 계산 결과 값이 나와요. 언제 이 수식을 계산하는지랑 무관하게.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반복하고 싶다. 우리 연속 재생 기능 할 때 했었죠. 그때는 항상 계산하면 조건식이 true가 나오는 게 목표였어요. true 또는 그에 준하는 값이 나오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영원히 반복 같은 개념이 필요할 때는 그 조건식 자리에 막 3이 5보다 작냐 그런 걸 적어도 완전히 똑같이 동작하긴 하겠지만 그냥 그 true 그 자체에 해당하는 이 네 글자 황금색 true를 적어서 엔간하면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20 적어도 여전히 계속 반복이에요. 자, 반대로 본다면 자, 과연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면서 3이 5보다 작다, 아니 작냐 라는 수식을 적을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술을 오지게 먹지 않는 이상 이런 수식을 굳이 적을 일은 없겠죠? 그죠? 과제 넘버원에 이런 거 적어서 내시면 제가 보고 참 기뻐하겠죠? 양을 불리기 위해서. 그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보다 작냐를 true 대신 적는 게 가능은 해요. 그래도 완전히 똑같이 동작할 겁니다. 근데 제정신이 박혀 있다면 일찍 퇴근하고 싶다면 그런 짓은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비교를 하기 위한 수식인데 그 비교의 대상, 그 비교 연산의 입력에 해당하는 좌항, 우항이 둘 다 계산하면 항상 동일한 값 3, 5가 나오는 수식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이 수식은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 살짝 방금 전에 언급했던 언제 계산하든 간에 계산하면 항상 동일한 심지어
우리가 .py 파일, 인터랙티브 요 글자들 떠 있는 것만 봐도, 키보드로 친 글자들만 봐도 아, 얘 계산하면 int 값 3이 나오겠구나. 아, 이거 3.0 세 글자가 나오겠구나. 라고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는 바로 그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을 프로그래밍 동네에선 리터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터럴, 어떤 수식이 리터럴이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 딱 유추할 수 있는 바로 그 형식, 그 값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하면 리터럴리 적혀 있는 그대로 그 값이 나오는 수식을 리터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int 형식 값이 나오는 리터럴, int 리터럴이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bool 리터럴도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없긴 한데 아까 봤던 3.0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따옴표 3.0 작은 따옴표라든가 여러분이 원한다면 float 형식 리터럴이나 str 형식 리터럴을 적는 것도 가능해요. 우리 네 가지 다 사용해 봤죠? 네 가지 리터럴을 다 적어본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 아까 말했던 그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이 끝나요. int 형식, float 형식, str 형식, bool 형식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t 형식, 그냥 숫자라고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이 int 형식 리터럴을 적고 싶다. 그 숫자 그냥 적으면 됩니다. 35 적으면 돼요. 그다음 float 형식은 소수점 달린 숫자를 다루고 싶을 때 여러분이 사용하는 형식이에요. 그 소수부가 0이다 하더라도 걔는 int 형식으로 갑자기 막 중간에 픽하고 바뀐다든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이랑 3.0은 형식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값이고 여러분이 리터럴 3을 적나 리터럴 3.0을 적나 그 둘은 완전히 다른 형식,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오는 리터럴이에요. 이 동네에서는 그렇게 구분해서 쓰나 봐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int랑 float이랑 싸우면 float이 이긴다 라는 규칙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str은 우리가 따옴표, 여는 따옴표랑 닫는 따옴표로 이렇게 일종의 영역을 지정해 두고 그 사이에 키보드로 적어둔 모든 글자들을 한 묶음으로 다루는 게 str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은 따옴표, 우리 수업에서는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큰 따옴표를 써서도 str 형식 리터럴을 적는 게 가능해요. 우리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헬로 월드 출력했었죠? 그때 string 형식, 미안해요. str 형식 리터럴을 적어서 우리가 딱 원하는 바로 그 메시지가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적는 게 가능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 bool 형식, 일단은 bool 형식 값은 true 또는 false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흑백입니다. true도 아니고 false도 아닌 bool 형식 값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literal 역시나 true라는 네 글자, false라는 5글자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죠? 전설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이게 막 전공 수업이다. 저 bool이 사람 이름에서 따온 단어란 말이에요. 막 그런 소리 하면서 이제 거기는 요 공창컴 같은 수업 일주일에 6시간이거든요. 실습을 2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역사 얘기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우린 그냥 쿨하게 스킵합시다.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서 사실은 타입이라는 것도 형식이에요. 여러분 타입하고 엔터 쳐보시면 타입 역시나 형식 이름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int는 형식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입하고 3 적으면은 자, 수식 3, 리터럴 3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은 int 형식입니다 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타입하고 여러분이 예를 들면 input 같은 걸 집어넣을 수 있어요. 걔는 함수거나 뭐 메소드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함수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함수 형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int를 넣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수식 int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은 뭐냐를 물어본 셈이 되는 거예요. int 뭐라 그랬어요? 형식이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얘는 int는 형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붕괴가 오는 거죠. 형식이 뭐냐? 그러면 형식의 형식은 형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걸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이해할 필요 1도 없습니다. 아무튼
int 형식이랑 float 형식이랑 str 형식, bool 형식 네 가지가 존재한다 그랬죠? 걔네 넷 자체는 형식이죠. 그죠? 지금 그렇다고 지금 네 가지를 나열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형식이란 과연 뭐냐? 를 우리가 다루기 위한 형식도 역시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막 뭐라 그래요? 메타라고 하나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타입이라는 친구는 일단 그런 위상으로 존재하는 형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때는 이 친구는 언제 쓰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var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str 형식 값이 이 변수 안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 막 여기 함수 정의 저기 함수 정의 막 여기저기 다 적혀 있어서 이 var는 어쩌고 저쩌고 할당문이 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내가 var 안에 들어있는 값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걔랑 int랑 더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지금 int 형식 값이 있는지 str 형식 값이 있는지 str 형식 들어있으면 터진 거잖아요. 지금 str 더하기 int 안 되죠. 나이치 할 때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의 형식이 뭔지 궁금해지는 타이밍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인터랙티브에서 직접 지금처럼 엔터를 치면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프로그램 커다란 프로그램 만들 때마다 중간중간 F5 눌러서 테스트 해볼 거예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필요하면 이 VAL, 수식 VAL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은 뭐냐를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VAL 우리 데이터 이름으로 쓰고 있으니까 변수 VAL에 담겨있는 값의 형식이 뭐냐를 물어본 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걔의 형식, 값이 나와요. str 형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원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VAL이 int가 아니면 VAL은 int로 강제로 바꿔서 다시 담는다. 와 같은 분기를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str이 들어있을 것이고 미안해 3.0 세 글자가 들어있으니까 이건 안 되겠군요. 이건 저만 할게요. 저만 할게요를 늦게 말해서 미안해요. 하면 이제 VAL은 플롯 형식 3.0으로 바꿔서 집어넣는 게 가능하겠죠. 그럼 밑에서 플롯 더하기 플롯 좀 더 안전하게 진행한다든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속된 표현을 한다면 이 타입 괄호를 닫고는 일종의 민증을 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안에 값이 하나 들어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임 에러는 안 난다고 가정하면 값이 들어있을 건데 무슨 형식 값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알고 싶어요. 왜냐면 난 지금 형식이 중요하거든요. 더하기 할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런 느낌으로 타입하고 그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해요. 원한다면 그 형식, 그 값의 형식이 내가 지금 디자이어하는 내가 원하는 형식과 같냐 아니냐를 가지고 분기를 하거나 강제로 변환을 하거나 하는 것도 됩니다. 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C나 자바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먼저 배웠다. 이 시점에 붕괴가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네, 파이썬 동네에선 충분히 가능하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과제 넘버1에서도 비슷한 예시가 하나 등장할 거예요. 아무튼 타입 형식은 일단은 쉽게 표현하면 민증을 까기 위해서 우리가 괄호를 닫고서 쓸 수 있는 형식이다 정도만 가져가 두도록 합시다. 후반부에는 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풀어서 구경을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물론 우리가 네 가지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네 가지 형식을 지금 나열을 해봤는데 파이썬에는 이 네 가지 말고도 꽤 다양한 형식들이 이미 들어있는 상태예요. 우리 수업에서도 몇 가지를 다음 주에 리스트라는 친구 다룬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 몇 가지를 추가로 소개를 하고 그때그때 프로그래밍 목표에 맞게 인트랑 플롯, str 골라서 쓰듯이 걔네들도 선택적으로 골라가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과 관련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해두고 옆반은 이거 끝났겠지? 난 미안한데 염탐 좀 해보고 올게. 난 조교님이 어떻게 수업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 옆반 어디까지 진행했나 살짝만 보고 올게요. 옆에 반 벌써
이 PDF의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고 있어요. 쾌속 전설입니다. 뭐 우리 컨셉을 그렇게 가져가기로 했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절반 정도 나가고 있고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 복습하는 시간을 실습 시간에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전 수업 내용을 조금만 들고 와서 거기다가 한 숟가락을 얹어서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 얘기를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그 수업 자료를 복붙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떤 수식을 적을 때 변수 이름, 템포라든가 그런 거를 섞어가지고 초이스라든가 그런 걸 섞어서 수식을 적는다면 그 변수에 담겨있는 값이 뭐냐에 따라서 걔가 5보다 작냐, 걔가 프로그램의 나이보다 작냐와 같은 느낌으로 그때 계산 결과 값이 달라지는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해요. 3이 5보다 작냐는 그 어떤 이름도 거기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순서가 리터럴로만 전체 항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체 수식이 계산하면 항상 동일한 결과값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이름을 그 수식에 집어넣는 거라는 거예요. 리터럴이 아니라 여기는 인풋도 포함되는 겁니다. 인풋 괄호 열고 닫고 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추가로 여러분이 사용자 키 입력을 어떤 변수에 미리 담아두도록 초이스 같은데 미리 담아두도록 문장을 구성해 할당문을 위에다가 적어놓기만 한다면 F5를 누를 때마다 이 수식이 어쩔 때는 false가 뜨고 어쩔 때는 true가 뜨는 사용자가 뭐 누르고 엔터키를 쳤냐에 따라 그때 계산 결과 값이 달라지도록 수식을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온 게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의 배속 조정 기능인 거예요. 그때는 2배속으로 바꾸고 싶었다. 일단 프로그램 끄고 템포는 2로 다시 고쳐둔 다음에 리터럴을 바꾼 다음에 다시 F5를 누르면 2배속 재생이 가능했어요. 코드를 고쳐야 됐습니다. 배속을 바꾸려면. 근데 그 몇 배속으로 할 거냐? 2, 1, 0.5 우리가 리터럴을 적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인트 괄호 열고 인풋 괄호 열고 닫고 같은 식으로 사용자 입력의 결과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는 수식 인풋 호출식을 대신 적어둔다면 F5를 누를 때마다 코드를 고칠 필요 없이 .py 파일 건드리지 않고 F5 누를 때마다 사용자가 뭐 입력했냐에 따라 서로 다른 배속으로 노래가사를 출력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사 출력도 가능하고 당연하게도 얘는 그런 수식을 조건식 자리 분기랑 반복을 하기 위한 if문 또는 while문의 조건식 자리에 적어둔다면 여러분은 사용자가 뭐 입력할 때는 존댓말로 말하고 어떤 걸 입력할 때는 존댓말을 말하지 않는 좀 더 다채로운 코드 실행 흐름을 포함하는 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지난 이론 시간에 살짝 등장했습니다. 요거 다음에 그 3단 콤보 얘기 나왔죠? 그죠? while문 하나 3단 콤보 예쁘게 하기 위해서 할당문을 위아래 2개를 적었어요. 할당문 얼마나 자주 적습니까? 아무튼 그거까지 우리가 해보고 쉬는 시간은 오지게 길게 적었었죠. 그렇게 지금 오늘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눈으로만 구경합시다. 요거 지금 인터랙티브에 치면은 옆반 지금 이거 설명 끝났어요. 과제 넘버1 설명하고 집에 갈 거예요. 우리가 컨셉상 져야 되지만 질 수 없잖아요. 빠르게 가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볼게요. 위에 있는 수식은 이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true 나오는 수식이죠. 여기는 넘버에 3을 담고 3이 5보다 작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코드, 저 문장 두 줄은 여전히 맨 위에 있는 버전이랑 완전히 차이가 없는 버전인 거죠. 그리고 요 가운데 요 두 덩어리는 지금 인풋을 썼어요. 인풋 호출식을 적고 숫자로 바꿔서 사용자가 고른 숫자가 5보다 작냐를 물어보는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일단 물음표를 일단 남겨둔 상태예요. 자, 여기서 실질적으로 분기 또는 반복을 할 때 쓸만한 부등식 이 적혀있는 요 세 문장은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그 문장 바로 직전에 실행하게 될 그 문장 바로 위에 적혀있는 할당문의 는 오른쪽에 지금 서로 다른 수식이 적혀있는 걸 구경하실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지금 그 는 왼쪽 그 다음에 부등호 왼쪽에 있는 넘버를 봅시다.
일단은 변수 개념을 도입한다면 우리는 일단은 어떤 값을 하나를 미리 담아놨다가 3을 담든 키보드 입력 결과를 담든 등등 담아뒀다가 그 다음 문장에 그 뒤에 실행할 문장에서 꺼내와 갖고 사용을 하는 건 일단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름 넘버를 변수 이름으로써 3번에 걸쳐 동등하게 완전히 동등한 느낌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건 일단 그냥 예시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는 오른쪽에 적혀있는 수식만 서로 다른 케이스를 눈으로 슬쩍 구경을 해봤어요. 당연히 얘는 지금 항상 true가 나오지, 얘는 사용자가 입력을 뭘 하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겠는걸? 밑에 건 물음표인데 뭐 나도 모르겠네 해서 요 슬라이드로 지금 넘어온 상태입니다. 자, 넘버는 3이에요 3이 5보다 작으면 up이라고 출력을 할 겁니다. 3이 5보다 작지, 아니 미안해요, 3이 5보다 크면 down이라고 출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이 5랑 같으면 good이라고 출력을 할 겁니다. 자, 얘 지금 .py 파일을 복사 붙여넣기 하고 F5 누르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항상 up이라고 우리한테 출력을 해주겠죠? 왜냐? 3이 5보다 작으니까요. 그죠? 자, 할당문. 일단 요거는 살짝 기억해 주세요. 우리 할당문은 이런 식으로 보통은 좌항 자리에는, 좌항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는 왼쪽에는 이름 같은 걸 적죠.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그려왔어요. 이름 적고 는 하고 여기다 수식을 우리가 하나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운데 적혀있는 는은 파이썬에선 연산자는 아니에요. 는이 보인다. 여러분 일단 할당문이라는 세 글자를 일단 파이썬 동네에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 동네에서 이 는은 연산자가 아닙니다. 이것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랑 살짝 다른 점인데 자바에서 는 연산자 맞아요. C 는 연산자 맞아요. 매틀랩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쪽은 fx는 뭐 x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는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나 잘 몰라요. 뭘로예요. 뭐 C샵이라든가 다른 보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선 는은 연산자가 맞는데 파이썬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넘버는 3은 수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는은 연산자가 아니에요. 아무튼 자, 지금 할당문, 저 할당문에 는 오른쪽 자리에 literal 3이 적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사실 지금 변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얘는 이렇게 적어놓은 거랑 하등의 차이가 없이 동작을 할 거라는 거예요. 변수라는 개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적인 얘기로 한다면 마치 넘버가 상수 3인 것처럼 동작을 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순차는 절대 깨지지 않기 때문에 3을 담은 다음에 비교를 할 거예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3이랑 5를 비교하는 수식으로 간주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전히 동등하게 실행될 거예요. 수식 넘버를 적은 거랑 수식 3을 적은 거랑. 자, 이번에 literal 대신에 그 아까 얘기했던 사용자 키보드 입력 갖고 숫자 가져오는 그 수식을 지금 덩어리를 들고 온 거예요. 얘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함수 출식이 적혀 있는 거죠. literal이 아니에요. 지금 이름이 두 개나 들어가 있잖아요. literal 아닙니다. 를 literal이 아닌 수식을 할당문에 는 오른쪽 자리에 적어놨어요. 이번에는 자,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는 오른쪽에 적어놓은 수식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넘버 자리에 다 우겨 넣어요. 하면 이런 결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괜찮아요? 아까 전에 원래 이렇게 적혀 있던 거를 는 오른쪽에 있는 저 수식 3을 밑에 있는 수식 넘버, 수식 넘버, 수식 넘버에 붙여넣기를 한 거예요. 붙여넣기를 해놓고 보니까 하기 전이랑 한 다음이랑 실행 결과가 완전히 똑같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up만 출력이 될 겁니다. 정답은 3보다 커요. 네가 입력한 숫자 3보다 커요를 의미하는 거죠. 반면에 얘는 지금 수식 하나만 딸랑 바꿨어요. 근데 아까랑 비슷한 스타일로 이렇게 지금 이름 넘버를 적어놓은 그 자리에다가 는 오른쪽 수식을 다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얘는 어때요? 자, 이 if문을 실행할 거예요. 먼저 이 할당문 실행한 다음에
그 말은 이 조건식을 계산을 할 겁니다. 그 말은 요 좌항 수식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인풋 괄호 열고 닫고를 호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 입력을 물어보겠죠? 엔터키 치면 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인풋 괄호 열고 닫고를 계산한 결과값이 들어갈 거고, 요 수식에 대한 숫자 형식값, 숫자 값이 튀어나올 거고, 그걸 가지고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나올 것이고, 그게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실행하든 말든을 하겠죠? 그러면 이 전체 if문의 실행이 끝나요. 그러면 두 번째 if문 실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순차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조건식 계산을 시작해요. 다시 한번 인풋 괄호 열고 닫고 계산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 입력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게 돼요. 사용자는 또 한번 뭔가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야 됩니다. 여기서 커서 계속 깜빡거려요. 그러면 아까 입력했을 때 3 엔터 쳤고 지금 입력했을 때 5 엔터 쳤다라면 지금 요 똑같은 수식은 계산 결과값이 그때그때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는 할당문 는 오른쪽에 리터럴만 가지고 수식을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름 대신에 는 오른쪽 그 수식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저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아까랑 동등하게 실행되지 않을 거예요. 얘랑 얘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얘는 지금 입력을 4번 받을 거예요. 개불편한 프로그램입니다. 심지어 한 번 받은 거 얘는 쓰지도 않아요 지금. 그죠? 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아까 제가 살짝 강조했던 것처럼 저 짧은 수식 인풋 괄호 열고 닫고는 매번 계산할 때마다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수식이기 때문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조건식, 부등식의 좌항 수식은 복사 붙여넣기를 했지만 그 매번 계산할 때마다 결과값이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여기까지는 한 번 담아놨다가 계속 그걸 우려먹는 거란 말이에요. 재탕 3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 한 번만 받고 3하고 엔터 쳤다 치면 여기도 3이랑 5랑 작냐, 여기도 3이랑 5랑 비교하고, 여기도 3이랑 5랑 비교하고가 됩니다. 네? 변수 개념을 여기서는 변수 개념을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수식을 그냥 원하는 위치마다 다 때려박아 버리면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살짝 혼동이 올 수도 있는데, 자, 요 input 있잖아요. input 함수 이름이죠. 요거 리터럴이냐 아니냐라고 질문한다면 뭐라 답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왜 아닌가요? 라 질문하면 뭐라 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수업에서 지금 요 input은 함수 이름이다라고 지금 소개를 했어요. 그렇죠? int는 어떻죠? 형식 이름이다라고 지금 소개를 했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 옆반 덕심이 있는 자들만 귀를 잠깐 열어주세요. 자, int 이름이잖아요. 포인트 이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넘버는 3 하면 이제 넘버도 이름인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넘버는 int가 됩니다. 그러면 수식 int를 계산한 결과값이 넘버에 들어갈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넘버하고 엔터 치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지금 시점에 넘버하고 엔터 치는 건 지금 시점에 int하고 엔터 친 거랑 완전히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죠. 얘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클래스 int입니다 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이 원한다면 int는 넘버가 됩니다. 파이썬 동네에서 이게 돼요. 지금 잠깐만, 넘버에 int 들어있잖아. 다시 할게요. 넘버에 3 넣었어요. 더 강렬하게 int는 3을 할게요. 이게 파이썬 동네에선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자, 이제 int하고 엔터를 치면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매우 직관적이죠? 3이 나옵니다. 왜냐? int에 3을 담았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함수 이름이네, 형식 이름이네, 변수 이름이네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사실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럼 이제 포인트는
거기 지금 3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 인트에 3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갑자기 중간에 함수 이름 막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데 인풋 있죠? 인트 있죠? 얘네는 사실 넘버라는 이름 적은 거랑 하등의 차이가 없는 거 똑같이 보시면 돼요. 저 인풋에는 원래는 인풋이란 함수가 들어있겠지만 어쩔 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저처럼 정신 나간 사람이 저다 3 넣어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오류가 나겠지만 다른 함수를 넣어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계산 결과 값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수식 인풋 요 5글자조차도. 그러니까 얘는 절대 리터럴이 될 수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값은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할당문을 써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인풋 괄호 열고 닫고, 그러니까 그런 뻘짓을 안 했을 때 이 인풋 괄호 열고 닫고는 함수 호출시키고, 걔는 매번 나한테 리턴해 주는 값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는 함수로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다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int하고 3 하면, 미안해요. 뭐 할까요? int 그냥 이렇게 하면 문제가 나네요. int 3 하면 미안해요. 재부팅을 할게요. 제가 지금 int에다 3 넣어놔서 그래요. int 괄호를 닫고 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int 형식 값인 0을 나한테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자, int는 리터럴이 아니죠?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수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5글자 int 괄호 열고 닫고는 리터럴은 아니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int는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바꾸지 않는 이상 얘는 계산하면 나한테 동일한 숫자가 나오기는 해요. 이런 케이스도 얼마든지 발생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장을 하는 게 리터럴의 개념이고, 아무튼 여기선 지금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적으면 안 되는 이유를 콕 집어서 말하면 요 수식의 계산 결과값이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 그러라고 설계해 놓은 게 인풋이라는 함수니까 라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토를 달면 적당히 납득한 셈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 인풋 괄호 열고 닫고 언제 처음 썼습니까? 인사할 때 썼죠. 그죠? 인사 나이차 할 때 썼죠. 인사할 때 인풋을 왜 썼습니까? 그죠? 매번 인풋 함수 출식 계산할 때마다 어쩔 때는 마스터 2한테 인사하고 어쩔 때는 여러분한테 인사할 수도 있게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거잖아요. 인풋 괄호 열고 닫고. 인풋이라는 함수는. 얘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함수고, 걔에 대한 함수 출식은 그런 식으로 매번 결과값이 달라지는 걸 목표로 만들어 둔 거고, 그런 거가 는 오른쪽에 적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미 관점에서 어불성설인 겁니다. 자, 여기서는 아마도 이런 분기 이런 식으로 그 값을 사용하는 시점이 오기 전에 미리 적당한 타이밍에, 고요한 타이밍에 세이브를 해놓고 로드 해가면서 쓰는 스타일로 여러분이 진행하셔야 될 거예요. 괜찮아요? 저 함수 출식을 미리 딱 한 번만 계산을 해서 사용자 입력 딱 한 번만 받고 맨 처음 입력한 그 값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작은지 큰지 같은지 그때그때 꺼내가면서 연거푸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야말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변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할당문을 미리 적어 놓는 이유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난 2주차, 3주차, 4주차 데이터랑 관련이 있는 수업 내용에 대한 복습이 됩니다. 여기서 저 넘버라는 저런 느낌의 변수를 빼먹으면 안 돼요. 템포는 빼먹을 수도 있었어요. 템포는 3하고 나누기 템포 하는 부분에다가 나누기 3으로 다 바꿔버리면 걔는 3배속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인풋 같은 느낌으로 매번 실행할 때마다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수식이 등장하면 거기서부터 변수 개념을 빼먹기가 매우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이 새로운 데이터 이름, 새로운 변수 이름을 반쯤 필수적으로 도입을 해서 써야 됐었을 겁니다. 지난주 최종 목표 때 고생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변수 이름이 부족해서 또는 저기에 들어가 있는 값이 정확히 무슨 의미를 갖는 값인지가 모호해서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 무슨 수식을 정확하게 적어야 되냐가 머릿속에 잘 안 떠오르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관련한 부분이 여러분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 해서 잠깐 이렇게 같이 복습을 해놓고, 오늘 원래 하려던 건 이게 아니었어요. 지금 54분이 지났지만 본론은 스타트도 안 했습니다. 자, 오늘 진짜 하려고 했던 건 요거예요. 자, 두 가지 케이스를 봤어요. 하나는 3, 5 리터럴을 적는 방법, 또 하나는 인풋 괄호 열고 닫고를 활용해서 이번에 나 3배속으로 할지 5배속으로 할지, 나이가 마스터인지 뭔지를 나 말고 사용자가 결정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제3의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괜찮아요? 여기다 리터럴 3을 적었다면 수식을 적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3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이 분기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이 미리 정해놓고 F5를 누르는 셈이 돼요. 그 다음에 인풋 함수 출식을 섞어가지고 수식을 적는다면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F5를 누를 사용자가 정하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셈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 임의의 값을 활용하는 것 역시나 여러분이 계산하면 그때그때 임의의 값이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음으로써 얼마든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목표를 저랑 같이 도전하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목표는 이거예요. 숫자 맞추기 게임. 아마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반 창컴 하는 친구들도 이거 이제 중간고사 볼 때쯤에 같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학교 책 있잖아요. 교재가 있습니다. 이 창컴이 크리에이티브 컴퓨팅 해가지고 조그만 책이 있어요. 10,000원인가 할 텐데 우리 수업에서는 안 쓰고 있긴 하죠. 아무튼 그 책에서도 소개를 하는 유서 깊은 게임이에요. 숫자 맞추기 게임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숫자 맞추기 게임을 하고 싶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호출하면 한 판을 진행해 볼 수 있는 함수, 게임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아, 그래요. 이 숫자 맞추기 게임까지 하면은 동네마다 하우스 룰이 다르니까 일단 규칙을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자, 숫자 맞추기 게임을 한 판을 한다라는 건 달리 말하면 게임을 호출한다. 게임 함수 정의 내용물은 이런 느낌대로 순차적으로 실행될 겁니다. 그래서 자, 1 이상 저거 대괄호 의미 알죠, 여러분? 이과 친구들이니까 1을 포함하는 거예요, 대괄호면. 1 이상 9 이하 1, 2, 3, 4, 5, 6, 7, 8, 9 범위 내에 임의의 인트 형식 값을 답으로서 미리 골라둬요. 자, 이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자, 미리 주사위를 굴려놓고 돈을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저 3 골랐어요 라고 나한테 먼저 말하고 그러면 답이 7인 걸로 해둬야지. 이러면 한 게임 날려먹는 거잖아요. 그죠? 사위행위죠. 답을 미리 정해놓고 사용자 입력을 받는 겁니다. 자, 답을 미리 골라둬요. 저장해 둡니다. 그 다음에 3번 반복을 할 거예요. 기회는 3번이에요. 그래서 3번 반복할 건데 매 시도마다 사용자한테서 키보드를 통해서 숫자 하나를 입력받을 거예요. 제정신이면 1, 2, 3, 4, 5, 6, 7, 8, 9 중에 하나를 골라주겠죠. 헛돈 날리기 싫으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입력한 값, 프로그램이 입력받은 값이랑 아까 골라둔 값을 비교를 해요. 숫자 맞추기 게임이니까 동일한, 이 두 숫자가 동일하면 저 사람이 이긴 거예요. 3번 안에 맞추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힌트를 줄 거예요. 아까 전 예시랑 똑같이 갈게요. 답이 5인데 저 사람이 3하고 엔터를 쳤다. 그러면 답은 3보다 큽니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답은 5인데 저 사람이 7하고 엔터를 쳤다. 그러면 답은 7보다 작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답이 5인데 저 사람이 5하고 엔터 쳤다면 맞추셨네요. 축하합니다 하고 게임을 끝내버릴 거예요. 뭐 맞췄는데 또 물어볼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3번에 걸쳐서 진행해서 만약에 맞췄다면 게임이 끝날 거예요. 근데 3번 기회를 다 썼다 라는 건 맞추지 못했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3번 안에 답을 맞추지 못했다면 처절한 패배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출력을 해줄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동작하도록 게임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같이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한 20분 정도면 완성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인터랙티브 켜져 있죠? 컨트롤 N 눌러갖고 언타이틀드 돼 있는 창 하나 띄운 다음에 스타트를 해봅시다. 자,
일단 잠깐만요. 이 다음 슬라이드에 그치 이걸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갔어야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새로 도입을 할 건데 그때 수입했었던 임포트했었던 타임이랑 비슷한 랜덤이라는 친구를 임포트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실행 흐름. 자, 실행 흐름은 기본적으로 순차 분기 반복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분기하고 싶으면 이 부문, 반복하고 싶으면 while문을 적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랑은 살짝 다르게 코드 실행 흐름 그 자체를 이번엔 여기까지 와 같은 느낌으로 실행 흐름을 약간 바꾸고 싶을 때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제어를 컨트롤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특별한 문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를 이번 숫자 맞추기 게임 구성하면서 한번 도입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뒤에는 이제 마무리 슬라이드네요. 자,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우리 지금 임의의 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임의의 수를 쓰기 위해서는 수입을 해와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못 짜요. 일단 가장 먼저 임포트 문을 적고 스타트를 합시다. 이번에는 현실 시간은 필요 없으니까 타임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목표는 현재 game이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는 겁니다. 따라서 일단 함수 정의부터 적고 첫 줄부터 적고 스타트를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까지 적는 동안 저는 슬라이드 내용을 들고 올게요. 슬라이드 내용을 들고 와서 주석으로 박제를 해놓고 그걸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합시다. 자, game이라는 함수는 숫자 맞추기 게임의 한 판을 구성할 거예요. 숫자 맞추기 게임은 일단 우리는 양심적인 사행성 게임입니다. 답을 먼저 고를 겁니다. 입력을 보고 답을 때려 맞추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미리 골라서 당연히 담아둬야 됩니다. 나중에 또 뽑으면 안 돼요. 한 번 뽑고 걔를 계속 우려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데이터 이름 DAB라는 이름을 도입을 해서 쓰도록 할게요. 도입을 하기 위해 할당문을 적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답을 먼저 답은 예를 들면 답은 3이야 답은 5야 답은 사용자 네가 정해가 아니라 답은 랜덤하게 뽑을 거야 해서 는 오른쪽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을 적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 수입해온 이름 RANDOM 하고 점을 찍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 아이들 친구가 목록을 띄워줄 겁니다. 타임 점 했을 때랑은 등장하는 이름들이 좀 다르죠. 당연히 그래야겠죠. 랜덤 점 해서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초이스 있고요. 초이시즈 복수형도 있고요. 익스포 베리에이트 이거 뭘까요? 그 지수 분포죠. 이건 감마 베리에이트 가우스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우리 늙은이들 어르신들은 들어봤겠죠, 이거? 확률 시간에 나올 잠깐만 기계과 확률 합니까? 확률과 통계 수업이 있습니까? 없을 수도 있겠다. 전자과는 있어요. 컴퓨터과는 있고 거기는 뭐 필요하니까. 이 가우스는 아저씨 이름이죠. 아무튼 있는 것 같아요. 가우스 분포. 그다음에 뭐 get, when, beach 막 이런 것도 있고요. 로그 논 베리에이트 요걸 하고 있어요. 노멀 베리에이트 얘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정규 분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when int라는 친구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을 만한 친구가 있습니다. 얘를 골라주세요. RAND, INT. 요거 지금 처음 치긴 힘드니까 방금 저처럼 화살표로 해서 고르거나 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고르고 얘는 역시나 함수예요. 괄호 여시면 호출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란색으로 툴팁이라 부르죠. 요거 괄호 안에 무슨 수식을 어떻게 적으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 0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1 이상 9 이하 범위 내에 임의의 int 형식 값을 얻어야 돼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은 random.randint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하고 괄호를 닫으시면 딱 이 목표에 적합한 1에서 9 범위 안에 균등 분포를 갖는 유니폼한 나올 확률이 동일한 임의수 하나를 골라갖고 나한테 줘요. 인트 형식이고 그걸 답이라는 이름에다 담아놓고 스타트를 합시다. 우린 정직하게 해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린 3번 반복하는 반복 구조를 짜야 돼요. 우리 3단 콤보 아까 살짝 말씀드렸죠? 그거를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주석 저만 적을게요. 일단 첫 반복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언제
반복 끝낼 것인지 지정하고, 얘는 여기 되죠. 그 다음에 내용물로서는 일단 본문 내용하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요 내용물 가장 마지막에 마지막 세 번째 다음 반복 준비, 이렇게 3단 콤보를 일단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딱 3번 반복하는 반복 흐름을 구성을 해둘게요. 자, 첫 반복 준비, 저번에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하게 목숨이 3개 있다라고 해서 갑시다. 처음에는 목숨이 3개 있는 상태로 스타트를 할게요. if는 3이에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라이프가 3개고 라이프가 다 까지면 끝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while 라이프가 0보다 큰 동안, 그래서 while문의 첫 줄을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라이프가 있다면 이번에 반복할 거예요. 방금 한 번 진행했으니까, 뽑기 한 번 했으니까 라이프를 1 까야 되는 거죠. 그죠? 매번 반복할 때마다 라이프를 1 까도록 다음 반복 준비 부분을 챙겨주면 될 겁니다. 라이프에 담겨있는 값 세서 2를 빼서 다시 라이프에 담는다. 풀어서 보면 그럴싸하죠? 3 들어있었으면 2가 담길 겁니다. 자, 이렇게 딱 3번 반복할 만한 적절한 내용들 구성한 상태에서 이제 본문만 잘 채워넣으면 일단 이 목표는 달성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목표예요. 자, 답이랑 비교를 할 건데 뭐랑 비교할 거냐? 사용자가 입력한 수랑 비교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도 비슷하게 느낌으로 갑시다. 사용자가 이번에 뭐를 골랐냐? 입력받아서 그거를 어떤 데이터 이름에다 담아놓고 나중에 비교를 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따라서 여기서도 역시나 할당문을 적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썼던 이름 초이스로 갈게요. 초이스는 인풋 해갖고 숫자를 입력하세요. 프롬프트 이렇게 보여주기로 하고, 자, 요건 저만 칠게요.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나이차 같은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두 문장에 걸쳐서 할당문 2번을 써서 저 사람이 입력한 글자들에 대한 숫자를 얻었잖아요. 근데 자, 봐봐요. 초이스에 담고, 요걸 초이스에 담고 그걸 그대로 여기서 바로 사용하고 있어요. 딱 한 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이 입력한 글자가 나올 거예요. 그거를 바로 숫자로, 그거에 대한 숫자를 구해요. 그 다음에 비로소 초이스에다 담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이걸 구현하면 시간 더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되겠죠? 되니까 설명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저렇게 축약해도 확실히 안 될 건 없어 보여요. 앞으로는 이렇게 쓰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맞췄냐 틀렸냐를 재기 위한 모든 데이터가 다 모였어요. 답은 아까 뽑아뒀고 사용자도 지금 숫자 하나 뽑았습니다. 우린 이제 비교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분기 구조를 구성하면 돼요. 그래서 입력받은 값이랑 답이랑 비교를 해서, 이건 지금 들여쓰기를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자, 답을 맞췄는지, 답을 맞췄을 때만 내용물을 실행하는 분기 구조를 짠다면, 만약에 우리 답은 답이었죠? 답이랑 초이스랑 같다면 주석은 저만 적을게요. 맞았다고 출력 게임 끝냄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맞지도 않았는데 맞았다고 출력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맞았다고 출력, 이건 우리도 할 수 있죠. 다 정답입니다. 느낌표 폴라이트하게 갑시다. 돈은 잃었지만. 그 다음에 게임을 끝낸다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을 마지막으로 적어주면 되는데, 자, 우리 지금 게임 한 판을, 이 게임이라는 함수를 한번 호출한다, 요 내용물을 한번 실행한다가 게임 한 판이잖아요. 따라서 게임을 끝낸다라는 건 이 함수 정의 내용물을 더 이상 실행하지 않는다 랑 동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끝내기 위해 우리는, 자, 더 이상 원래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면 함수 내용물 실행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씩 실행을 해야 돼요, 순차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오늘은 여기까지와 같은 느낌으로
여기까지만 실행하고 함수 내용을 실행을 끝낸다 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싶을 때 적을 수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새로 등장하는 return문이라는 친구를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영어로 return이라고 적으면 황금색으로 또 빛이 날 거예요. 하이썬 동네에 있는 문장들 할당문 빼면 엔간하면 이렇게 키워드로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return하고 엔터를 치면 return문이 완성이 돼요. 아, 오늘은 퇴근. 언제 퇴근? 답이랑 초이스랑 같으면 정답입니다. 출력하고 퇴근. 그렇지 않을 땐 퇴근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요? return문은 문장이고 여러분은 그거를 어떤 함수정의 내용물로서 적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함수정의 내용물 실행하다가 return문을 실행한다 라는 건 더 이상 그 함수정의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밑에 다른 문장이 몇 개가 있는지랑 상관없이. 그래서 그 함수 호출식의 계산을 끝내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무튼 게임을 끝내기 위해서 return 하나를 적어둡시다. 자, 그래서 답이랑 초이스랑 같으면 게임이 이미 끝났을 거예요. 이 조건식 계산 결과가 true면 무조건 게임은 끝납니다. 근데 이 if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한다라는 건 지금은 임의로 못 맞췄지롱 같은 느낌으로 일단 적어둘게요. 자, 이거를 출력하게 됐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 if문 덩어리의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됐다는 건 이제 이 if문의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게 돼요. 왜냐? 이 if문의 내용물을 만약 실행했다면 절대로 이 if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명제 대우죠? 괜찮아요? 이 답이랑 초이스랑 맞으면 이 밑에는 절대 실행 안 할 거예요. 근데 이 밑에 내용물을 실행하고 있네요? 실행할 타이밍이 왔네요? 그 말은 이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가 됩니다. 그래서 답을 못 맞췄다면 실행해야 될 코드를 이 밑에다 그냥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건 답이 그 값보다 크거나 작은지 여부를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초이스보다 작으면 답은 그 숫자보다 작습니다. 힌트를 출력하면 돼요. 이거 복부터 하면 되겠죠? 반대쪽은 크면 답은 그 숫자보다 큽니다. 이런 느낌으로 적는 게 가능할 겁니다. 이거는 동방예의지국 할 때 썼던 패턴이죠. 작으면 크지 않을 거예요. 크면 작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출력될 겁니다. 같으면 이미 게임 끝난 거고, 그죠? 이렇게까지 하면 일단 이 3번 반복하는 while문의 내용물, 본문에 해당하는 거 작성이 끝이 나요. 그럼 이 밑에 문장 하나 작성 잘 돼 있죠? 들여쓰기 잘 맞나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 while문의 다음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while문은 3번 반복할 거예요. 그죠? 최대. 근데 한 번이라도 답을 맞췄다면 이 함수 정의 내용물 실행 자체를 끝냈을 거예요. 절대로 while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할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근데 while문의 다음 문장을 지금 실행해야 된다? 그런 타이밍이 왔다? 라는 건 그 3번 중에 단 한 번도 답을 맞추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출력하는 걸 바로 그냥 여기서 대놓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에휴. 아이고, 자꾸 저장병에 걸려서 컨트롤 S를 계속 누르고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들여쓰기 한 단 나왔죠? 얘는 지금 while문의 다음 문장입니다. 그래서 처절한 패배 메시지까지 출력하면 더 이상 이 게임이라는 함수 내용물로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럼 그냥 끝내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자, 여기까지 적으시고 우리는 바로 실행해 볼 거니까 밑에다가 게임 호출식 한 번만 때려 넣으시고 저장한 다음에 실행해 보세요. 우리 실습은 4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과제 넘버원 소개를 해야 하는 거니까 일단 조금 빠르게 저 지금 저장해서 테스트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4-2죠. 숫자를 입력하세요. 뭐 해볼까요? 5. 답은 그 숫자보다 작습니다. 좋지 않네요. 3. 답은 그 숫자, 왜 통수에 걸렸어요? 저 지금 그 지뢰찾기 구석에 지금 몰렸습니다. 1 또는 2가 답인데 1. 틀렸어요. 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게임 괄호 열고 닫고 해서 다시 한번 게임 한 판을 시작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정석이죠, 이게. 정석적인 패턴으로 가볼게요. 가운데 고르고 잠깐만. 가운데 1 고르면 뭐야? 설마. 이번엔 다르게 나오네요. 자, 제가 지금 10% 확률, 11% 확률 걸린 거고, 이번엔 5보다 크대요. 지금, 그러면 7 하면, 예. 그러면 또 50% 걸렸어요. 9. 뭐지?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네요. 5, 7. 좋아요. 음성인식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딱 접대 게임을 해준 거죠. 2번 만에 성공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매번 여러분이 개인 괄호 열고 닫고 호출할 때마다 답이 서로 달라져요. 저 지금 똑같은 규칙을 써갖고 지금 마치 블랙잭의 딜러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했는데 계속 패배하다가 어쩔 땐 또 승리를 합니다. 물론 다른 패턴을 또 다른 스타일로 적용하면 또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 개발자인 우리도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금 숫자 고르고 있는 플레이어도 답이 뭔지 몰라요. 둘 다 모르는 어떤 데이터를 이 게임 안에서 활용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뽑아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구경하면, 그래서 저 지금 심지어 이 실습을 준비한 슬라이드 만든 개발자인 저조차도 지금 연패를 했죠, 지금. 그렇잖아요. 아까 전에 2가 답이었다가 그 다음 편에 또 2가 답일 확률도 있죠. 사기치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이론상 개발자도 원작자도 얼마든지 패배할 수 있는 게임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 함수 출식 random.wendint 괄호 열고 1,9 괄호 닫고를 계산한 결과값이 정확히 어떤 느낌으로 튀어나오냐는 지금 시점에 이제 미적 2 배우고 있는 지금 시점에 우리가 예측을 하거나 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알아주세요. 자, 컴퓨터 동네는 우리 20면체 주사위랑 동등한 수준의 완벽한 랜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가차라고 하죠. 가차 게임들 있잖아요. 걔가 완벽한 랜덤이었다 칩시다. 만약 걔가 완벽한 랜덤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딱 출시하고 일주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1,000원만 냈는데 10만 원짜리 재화가 튀어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컴퓨터 동네의 랜덤은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주사위는 6면체 주사위 생각해 봅시다. 6면체 주사위에서 1이 나올 확률은 몇인가요? 6분의 1이죠? 그 6분의 1은 뭘 의미하나요? 내가 지금 한번 굴렸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래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자, 확률을 논의한다는 기본적으로는 무한을 전제를 해요. 그 주사위를 무한히 굴려요. 그러면 1이 몇 번 나오고 2가 몇 번 나오고 3이 몇 번 나오고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가 있겠죠. 히스토그램 같은 걸. 히스토그램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딱 이렇게 일자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그래프 하나하나 막대의 높이가 전체가 1이라 치면 6분의 1, 6분의 1로 동등하게 나온다. 가 보장이 되는 게 확률의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2번 던졌을 때 1이 2번 나온다. 더블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게 랜덤의 개념이에요. 근데 문제는 컴퓨터에서는 무한이라는 개념을 다룰 수가 없어요.
컴퓨터는 절대 무한이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파이 생각해봐요. 파이 무한소수죠? 컴퓨터는 그 파이라는 걸 절대로 있는 그대로 다룰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파이는 3이다. 이런 식으로 pi라는 이름에다가 숫자 3을 담는 거 가능하죠. 그럼 3이 담기겠죠? 3.14 담을 수 있겠죠? 뭐 3.1415926535인가요? 까진 담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진짜 true 파이 값은 여러분이 리터럴을 적는 게 불가능하죠. 계산하면 진짜 true 파이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그 길이가 무한하거든요. .py 파일이 여러분 하드디스크를 뚫고 나갈 겁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계산하면 true 파이 값이 나오는 또는 여러분한테 true 파이 값을 리턴해 주는 함수를 만들 수 있냐? 물어보면 못해요. 일단 그쪽은 코드 파트에서 얘기고 데이터 파트 생각해 봅시다. 어딘가에 우리 메모리 위에 어딘가에 숫자 3을 담는 거 할 수 있어요. 5 담는 거 비슷한 난이도로 할 수 있어요. 3.14 조금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이라든가 노트북에 램 사이즈가 8기가네 16기가네 하잖아요. 그 16기가 아주 조그맣게 쪼개가지고 숫자 3 같은 거 올려놓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도 지금 하고 있어요, 하얀 창 뒤에서. 근데 3.149 어쩌고저쩌고 그 엄청나게 정밀한 숫자를 그 엄청난 정밀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여러분 8기가 딸이밖에 안 되는 메모리에 또 올리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컴퓨터가 기억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를 추가해서 뭔가를 담을 수는 없어요. 근데 파이라는 그 정보의 크기는 무한합니다. 무한소수니까요. 원한다면 얼마든지 더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메모리 더 껴갖고. 근데 한도가 있죠. 요즘 그래픽카드 중고 그래픽카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열심히 원줄 계산해서 여러분 컴퓨터에 더 이상 절대로 못 올릴 수준까지 지금 다 계산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그거 한도 초과돼가지고 램 다시 사서 더 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자릿수를 더 알아내려면. 그런 식으로. 아무튼 컴퓨터 동네에선 기본적으로 무한의 개념은 쓸 수가 없어요. 다룰 수가 없습니다. 메모리가 유한하고 배터리가 유한하고 등등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이 담겨 있어요.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래서 주사위신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예측이 가능해요. 이번에 3 나왔으면 다음에 7 나올 거다.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냥 지금 우리 공창컴 수업에서는 저게 진짜로 임의의 숫자가 튀어나오는구나. 저도 지금 연패했죠. 그걸 알았으면 패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적당히 쓸만한 수준의 뭔가가 적혀 있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아까 랜덤하고 점 찍었는데 이거저거 잔뜩 나왔잖아요. 그죠? 요 웬드인트라는 단순한 친구 말고도 여러분이 입맛에 맞는 확률 분포를 가진 임의의 수를 조금 더 고급 임의의 수를 뽑아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정규분포를 뽑았을 수 있어요. 정규분포 게임에서 어디서 제일 많이 쓰나요? 총 쏘는 게임 같은 데 보면 요 조준 있잖아요. 크로스에어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일단 가만히 서 있으면 작아지죠. 원이라든가 이게. 뛰어다니면 개 커지죠. 그 원의 넓이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원만한 대포알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원이 뭘 의미하는 거죠?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확률의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그 말은 이 동그라미 안에 내가 지금 왼쪽 클릭했을 때 총알이 이 동그라미 안에 박힐 확률이 95%다, 95%, 99%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둔 거예요. 95%다. 그러면 95% 확률로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금 총알이 박혀야 되냐는 일반적으로 정규분포를 씁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모여 있으면 엔간하면 헤드가 맞아요. 뛰어다니면서 동그라미가 엄청 커져 있을 때도 그래도 적지 않은 확률로 내가 에임만 잘하면 머리를 따을 수 있어요. 뚝배기가 날아갑니다. 근데 가끔은 내 진짜 15배율 조준경까지 써서 이런 식으로 거기선 저격은 그냥 핀포인트로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엄청나게 작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희귀한 확률로 이상한 데 박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총 쏘는 게임에서 이런 식으로 일단 균등하면 좀 이상하죠. 이 동그라미 안에 총알이 박힐 확률이 균등하면 그건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여기 박힐 확률, 한가운데 박힐 확률, 여기 박힐 확률이 다 똑같으면 되게 이상한 거니까 그런 데는 이제 보통 정규 분포라든가 좀 더 고급 게임 같은 데서는 그거보다 살짝 더 그럴싸한 다른 곡선을 가진 분포를 써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일부가 랜덤 점 했을 때 튀어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하니까 우리 수업이 지금 늦게 끝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일찍 끝내고 싶으면 조교님 반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진행하면 우리가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습득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직접 3배속 할 거야. 3 하고 적는 게 가능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리터럴을 적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는 오른쪽에 리터럴을 적거나 원한다면 그 모든 자리, 넘버 자리, 템포 자리에다가 다 3을 컨트롤 H 해가지고 다 고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가장 처음 써본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 프로그래머는 몰라요. 저 사람이 나중에 3 엔터 칠지 37 엔터 칠지 몰라요. 사용자가 자기가 정한 글자들을 입력하고 엔터 키를 쳐서 그 값을 우리 프로그램에 들고 와서 쓰는 건 인풋을 쓰면 됩니다. 난 마지막으로 나도 저 사용자도 모르는 임의의 값을 쓰고 싶다라면 그때는 import random 해가지고 random이라는 친구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우리 후반부 프로젝트에서 여러분 게임 만들 거잖아요. 거기서 사용하게 될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실습 초반에 방금 전에 살짝 얘기했던 타입까지 봤죠? 형식 얘기랑 엮어두면 지금보다 꽤 다양한 데이터 관점에서 꽤 다양한 베리에이션 넘치는 프로그램을 만들 준비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 넘버 1 과제 설명서 같이 구경하고 목표가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건 같이 해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보여만 드릴게요. 집에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최종 목표가 없어서 과제 설명서 잠깐만 느낀 점도 안 적잖아. 고칠게요. 그래서 과제 설명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1시간 전에 조교님은 여기를 주파했었습니다. 자, 과제 넘버 1이에요. 정식 과제이기 때문에 과제 설명서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 제목은 데이터 흐름 읽기예요. 외국인 친구들은 이 읽기는 바인드 내지는 커넥트 같은 의미입니다. 자, 프로그램은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우리는 지난 실습 시간에 while문과 if문을 적어가며 보다 복잡한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좋아요. 사실 프로그램 실행을 데이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일련의 흐름을 구경해 보는 게 가능해요. 구체적으로 우리 프로그래밍 목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어떤 값, 사용자가 입력한 걸 수도 있고요, 답일 수도 있고요, 가 있을 때 그 값이 언제, 어디에 담기는지, 그렇게 담아둔 값이 나중에 언제 사용되는지를 여러분이 눈으로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해 보시는 게 가능해요. 자, 구경해 보고 집에 가는 게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과제로 나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구경만 하고 집에 가시면 따뜻한 저녁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그 데이터 흐름, 일련의 흐름을 이번 목표에 맞게 적절한 할당문, 적절한 수식을 적어가면서 구성을 해 주셔야 .py 파일을 완성해서 제출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과제가 일반적으로 멘탈이 나가는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해왔어요. 이따 같이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자, 이걸 굳이 지금 4주차 때 가져온 건 이 데이터 흐름이라는 걸 여러분이 직접 체감을 하는 게 지금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 지금 코드 흐름은 제가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줬죠. 반복 여기까지 진행하네, 다시 올라가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연상이니까 요 프린트 호출식은 계산을 하네 마네 이런 식으로 코드랑 관련된 순차 분기 반복 흐름은 제가 예시를 자주 보여드렸어요. 근데 데이터 관련한 거는 아직은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가기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를 만들어서 들고 왔어요. 기한은 2주를 잡았습니다. 원래 한 주 만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미팅이라든가 갔다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주를 잡았고 그래서 막 구글 검색해서 복붙하지 마시고 직접 도전하시다 보면 그럭저럭 요 데이터의 흐름이랍시고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바꿔서 들어갈 테니까 등등등 그런 식으로 한 번 정도 경험을 해두시면
우리 수업에 나중에 진행될 좀 더 복잡한 데이터들, 형식들 또는 복잡한 데이터 흐름들 또는 복잡한 코드 흐름, 실행 흐름들을 납득을 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를 들고 왔어요. 자, 과제 시작 준비예요. 이렇게 생긴 .py 파일 여러분 다운로드 해봤죠? 저도 이 시점에 살짝 열어놓고 다음 거를 구경을 해볼게요. 아무튼 자, 요 지금 homework 1.base.py 지금 열려있다면 미안한데 닫아주세요. 일단 파일 이름 먼저 여러분의 개성이 드러나도록 자유롭게 변경을 해줍시다. 괜찮아요? 요 베이스라는 자리 대신에 여러분의 인성을 뽐낼 수 있는 아마도 남들이랑 겹치지 않을 법한 적절한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이 파일 이름을.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 파일이라고 호칭을 할게요. 그래서 그 파일을 우클릭한 다음에 방금 저처럼 Edit with id를 눌러서 열어주세요. 일단 그렇게 열어둔 상태에서 요 과제 설명서랑 요 나중에 하는 친구들은 유튜브 영상으로 보고 있겠죠? 영상이랑 같이 틀어놓고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목표는 3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서 첫 번째 목표를 같이 하고 집에 갈 거예요. 나머지 2가지 목표는 짤막하게만 소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2개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복습하면서 직접 도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예요. 자, 지금 여기는 게임이 2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숫자 야구 게임이고 또 하나는 보물찾기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코드를 제가 미리 적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이 직접 제가 작성한 그 게임을 위한 함수를 따박따박 호출해 가면서 게임을 한 판씩 한 판씩 진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숫자 야구 게임 이거 당연히 여러분들 해봤겠죠? 외국인 친구들은 안 해봤을 수도 있는데 하우스 룰이 동네마다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어서 일단 여기다 적어 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 3개 겹치지 않는 거 쓸 거고요. 우린 0 안 쓰고 1에서 9까지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순서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1, 2, 3이 답이다. 근데 저 사람이 4, 5, 6을 던졌다. 라면 꽝인 거죠. 그때는. 근데 저 사람이 1, 4, 5 이런 식으로 던졌다면 첫 자리 1은 똑같아요. 답이랑. 답이 1, 2, 3일 때. 답이 1, 2, 3일 때 1, 4, 5를 던졌다면 1은 위치도 같고 숫자도 같기 때문에 스트라이크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랑 3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 스트라이크가 됩니다. 반면에 1, 4, 5 대신에 4, 1, 5라고 던졌다면 이번엔 1, 2, 3이 답인데 1은 답에 지금 입력한 거에 들어있어요. 근데 자리는 달라요. 2번째 자리입니다. 그래서 걔는 볼이 됩니다. 그래서 걔는 4, 5는 완전히 틀렸으니까 원볼이 됩니다. 해서 목표는 3 스트라이크즈가 되면 성공이에요. 스트라이크가 3번 나오면 됩니다. 1, 2, 3 했을 때 답이 1, 2, 3일 때 내가 1, 2, 3이라고 입력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시도할 때마다 지금 몇 스트라이크 몇 볼인지를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총 9번 시도를 시킬 거예요. 마이크가 9개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9번까지 했는데 3 스트라이크가 안 나왔다. 그럼 그 사람의 패배인 거예요. 등등한데 이게 눈에 들어오시나요 지금? 게임은 배우면서 하는 게 국룰입니다. 일단 다짜고짜 F5를 누르시면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바로 이 게임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F5를 눌러주세요. F5 눌렀을 때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면 일단 성공입니다. F5 누르면 요 지금 homework 1. 여러분이 정한 이름 .py에 적혀있는 문장들을 한 번씩 실행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요 인터랙티브에 요 2 문장들 중에 하나를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숫자 야구 게임을 하고 싶다. 위에 거를 적고 엔터키를 치시면 됩니다. 자, 저라면 이거 .pdf 파일 열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할 것 같아요. 할당문을 2개 중에 하나를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보물찾기 게임을 하고 싶다. 저는 보물찾기 게임 할 거예요. 이게 더 재밌으니까요. 그걸 원한다면 아래 걸 적고 엔터키를 쳐주세요. 자, 이거 할당문이기 때문에 역시나 적었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일단은 정상이에요. 자, 일단 F5 누른 상태에서 G는 한 다음에 이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예전에 랜덤하고 점 찍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적을 수 있는 이름들 목록 보여줬잖아요. 얘랑 비슷하게 F5 누른 상태에서 내가 대충 new 정도까지만 적고 윈도우 기준으로
컨트롤 키랑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new로 시작하는 내가 지금 적을 수 있는 이름 목록이 나옵니다.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화살표 키로 골라서 여러분이 지금 적어야 되는 그 이름을 좀 더 쉽게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물찾기 할 거니까 new treasure box를 호출해서 그 return 값을 g에다가 담아두도록 할게요. 엔터를 치세요. 그러면 뭔가 잘 실행됐나 봐요. 그 다음에 나한테 숫자 하나를 던져줬겠죠? 그게 G에 담겨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플레이를 하냐? 이 G는, N은 지금 함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괄호를 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숫자 야구 게임을 골랐다면 얘는 지금 인수를 3개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보물찾기를 골랐다면 X, Y 2개 해서 2차원 좌표 하나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보물찾기 게임 설명 잠깐만 해야겠네요. 보물찾기 게임 뭐 하는 거냐면 보물을 숨겨 놓을 거예요. 그래서 0,0에서 16,16 사이에 정사각형 영역 중에 어딘가 점을 하나 찍어서 거기다가 보물을 숨겨 놨습니다. 여러분은 좌표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좌표랑 보물이 있는 위치랑 내가 고른 위치 사이에 직선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는 거죠. 그 직선거리가 1.0보다 작으면 보물을 찾은 거예요. 1.0보다 크다면 그 직선거리를 우리한테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라이프는 10개 있고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각자 해보세요. 자, 뭐 할까요? 5,5 잠깐만 16이지 8,8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엔터 치면 거리가 6.4가 나와요.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멍청한 짓 한 거죠 지금 바둑임에도 불구하고 흑돌이 가장 처음에 한가운데를 둔 거랑 똑같죠. 6.4가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추가적인 정보를 얻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번째 수는 X방면으로 조금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4,8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커졌어요. 근데 4만큼 커지진 않고 1.5만큼 커졌습니다. 그러면 G 한 다음에 뭐 6 한번 해볼까요? 조금 줄었네요. G 한 다음에 6,4 한번 해볼게요. 많이 줄었어요. G 한 다음에 그러면 6,2 더 줄었어요. G 한 다음에 아따니야 때려 맞추기 쉽지 않네요. 5,1.5 정도로 할게요. 이거 소수점 가능합니다. 늘어났어요. 그러면 6.5 한 다음에 2 하면 그럴싸하게 줄어드네요. 라이프 몇 개 안 남았는데 거의 다 왔는데 아닐 것 같은데 저는 10번의 기회를 다 쓰고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다 쓰면 더 이상 영업을 안 해요. 나한테 false를 리턴할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 더 게임 해보고 싶으시면 아까 맨 처음 적었던 그거를 하시면 돼요. 이번엔 저는 숫자 예고 게임을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숫자 예고 게임은 국룰이 있죠. G 한 다음에 이제 숫자 3개를 넣을 겁니다. 1, 2, 3 한번 해볼게요. 자, 숫자 1이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두 자릿수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한 자릿수고 1 나온 거면 원볼이에요. 일단 개의치 않고 4, 5, 6을 넣어볼게요. 좋은 거 나왔어요. 꽝입니다. 4, 5, 6은 꽝이에요. 그러면 G 한 다음에 뭐 4, 8, 9 원볼이 나왔어요. 그러면 2, 9, 7 7은 아니겠네. 7 원볼이에요. 나 머리 쓰기 싫은데 무지성으로 하고 싶은데
아, 맞췄네요. 저는 5번 만에 맞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죠. 만약에 답을 맞췄다라면 그때는 true를 리턴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스트라이크가 나온 케이스를 못 보여드렸는데 스트라이크는 10의 자릿수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13이 튀어나온다. 잠깐 그러면 안 되지. 12가 튀어나왔다. 원 스트라이크 투 볼이 되는 거예요. 거의 다 맞춘 셈이 되는 거죠. 아, 저는 보물찾기 게임이 더 좋아요. 무지성으로 해도 뭔가 결과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이 플레이를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한 게임 했다. 아까 메뉴에 적어놨던 요 할당문 다시 한번 실행하면 새로운 게임 한 판을 하기 위한 함수를 여러분들한테 줄 겁니다. 답이 달라져요. 게임 한 판 또 해보시고 한번 보물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내 평소 게이밍 스타일에 둘 중에 어떤 버전이 더 마음에 드나 하나만 살짝 골라보세요. 이게 오늘 실습 후반부 메인입니다. 당신들의 게임 행태를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구경을 해볼게요. 10의 자리가 스트라이크고 1자리가 볼이에요. 이렇게 인트값 하나로 던져줍니다. 보물 찾은 사람 있습니까? 난이도가 좀 어렵나? 근데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 할 수 있죠? 귀찮아서 안 하는 거죠. 4번 만에 맞췄어요. 숫자 이거. 달인이시군요. 아, 보물 찾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가까워졌어요. 저희. 잠깐만. 3번 만에 맞췄다고? 이분 이거 안 되겠는데? 저게 확률이 저게 돼? 당신은 지금 해석학적인 방법보다 더 빠르게 맞춘 셈이 되는 거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게임을 플레이 해보는 거예요.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시간 좀 여유가 있다. .py 파일 한번 구경해보세요. 그냥 게임 한 판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스트라이크는 10의 자릿수고 볼은 1자릿수예요. 그래서 1이 출력됐다. 0 스트라이크 원볼입니다. 뜻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답이 1x였다 칩시다. 근데 내가 1하고 나머지는 틀렸어. 1만 답에 적혀 있고 위치도 똑같아. 그러면 스트라이크야. 근데 그렇지. 볼은 그렇지. 1xx인데 내가 x1x 이렇게 했다면 1에 대해서 원볼이 돼요. 원 스트라이크 원볼이에요.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해야죠. 어디 보자. 2, 1, 8은 답이 아니다. 그럼 8은 답이 아니네. 그럼 7이랑 9가 답이네. 7이랑 9가 답이고 3, 4, 5 중에 하나가 답이네요. 나라면 견제구를 한번 던질 것 같긴 한데 시도해. 원볼이에요. 8을 넣었지. 9을 넣는다는 게. 그러니까 4랑 3이 유효타인데 둘 다 스트라이크가 아니야. 그러면 3이랑 4랑 둘 다 답이 아니거나 그럴 때 뭐 해야겠죠? 그러니까 7이랑 9 중에 하나는 스트라이크가 맞아. 또 9를 넣으면 될까요? 5를 넣... 잠깐 5는 볼이었잖아. 7, 9, 5 하면은 5는 확실히 볼이니까 이거 오답이지. 3이랑 4 중에 답이 있을 수도 있고, 그치? 또 스트라이크예요. 그러면 그치? 3은 스트라이크가 될 수 없어. 따라서 7, 9, 4겠네요. 훌륭합니다. 천재십니다. 네, 숫자 해고 게임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초중고 때 안 했을 확률을 예상을 못했어요. 아무튼 공창컴 수업에 와서 게임의 규칙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자, 아무튼 숫자 해고 게임은 이론적으로 엔간하면 대여섯 번 안에 여러분이 답을 내실 수 있어요. 머리를 좀만 쓰면요. 운이 좀 좋으면 3번 만에 맞출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물찾기 게임은 뭐 공업수학 시간이라든가 그런 데서 나오는 연립방정식 이렇게 세워서 하면 적어도 10번 안에는 반드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이 그걸 하긴 너무 힘들 뿐인 그것만 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지금 다음 단계가 하나 있군요.
그래서 두 가지 게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자, 이번에는 다른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 한번 적고 엔터키를 한번 쳐봅시다. 뭘 할 거냐면, 자, 여긴 지금 그 뉴 넘버 베이스볼이랑 걔네 둘 말고도 솔버라는 솔브인가? 솔브네요. 솔브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도 적혀 있어요. 이 친구를 한번 엔터키를 쳐보세요. 하면 이런 느낌으로 나올 겁니다. 숫자는 저랑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뭘 하는 거냐? 매크로를 돌려요. 인공지능이 보물찾기 게임을 10만 번을 합니다. 열심히 해요. 그래서 10번 안에 맞추면 성공이잖아요. 승리잖아요. 그래서 승률을 보여줍니다. 승률이 무려 0.2%예요. 0.00입니다.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이 몇 나노세컨드 걸렸는지까지 우리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솔브를 여러 번 하면 대충 0.3% 정도로 균일하게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시간도 대충 이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컴퓨터는 저보다 좋으니까 숫자가 더 작은 게 뜨겠죠. NS 나노초의 약자죠. 아무튼 솔버, 여러분 미적 시간에 솔버 막 그런 거 인터넷 사이트 검색하잖아요. 과제할 때. 요즘은 무슨 사이트 주로 애용합니까? 칼큘러스 답 보고 싶을 때. 뭐 다들 다 알겠죠? 저한테 얘기해주면 유튜브 박제되니까 얘기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솔브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도 적혀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파일 내용물을 구경을 해볼게요. 51분이에요. 자, 요 뉴 넘버 베이스볼이라는 친구를 호출했더니 나한테 뭔가를 줬어요. 계산 결과 값으로서. 그죠? 그리고 나는 그 뭔가를 준 거를 G에다가 담아서 그걸 호출을 해가면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맞죠? 그걸 토대로 살짝 구경을 해볼게요. 자, 숫자 여고는 얘는 좀 기니까 우린 생략을 하고 얘랑 약간 비슷한 느낌의 좀 더 짧은 보물찾기용 함수를 구경을 해볼게요. 자, 보물찾기 게임을 새로 한 판을 하기 위해 얘를 호출할 수 있어요. 얘를 호출하면 미리 이번엔 답이 뭐네, 라이프는 10개로 시작하네 등등을 미리 세팅해 둔 함수를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데이터를 준비해요. 답 2개를 고를 거예요. 아까 그 랜드인트는 소수점 안 달린 숫자를 다루기 위한 애였죠. 1, 2, 3, 4, 5, 6, 7, 8, 9 였는데 여기서는 소수점까지 다루기 위해서 유니폼, 균등 분포를 갖는 진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이 범위가 아니라 이 범위가 맞을 거예요. 뭐 어차피 소수점 쓰는 거니까 큰 상관없지만 아무튼 0.0에서 16.0 사이에 균일한 분포를 갖는 임의의 소수점 달린 숫자를 2번에 걸쳐서 뽑습니다. 그러면 그 가로 16, 세로 16의 정사각형 영역 어딘가에 점을 찍는 거랑 동등한 느낌이죠. 그 다음에 자, 답을 직선거리 1.0 범위 안에 저 사람이 선택을 하면 답을 맞춘 걸로 간주할 거예요. 기회는 10번입니다. 그래서 보물찾기 게임을 실질적으로 한번 하기 위한 함수 정의가 있고 여기는 지금 논 로컬문 몰라도 돼요. 일단은 얘 제외하면 라이프가 0보다 작으면 0이거나 0보다 작으면 false를 리턴할 거예요. 라이프가 안 남았으니까 false를 리턴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 이번에 라이프를 1 까고 직선거리를 구할 겁니다. 파이썬 동네에서는 요 제곱에 해당하는 자승에 해당하는 연산자를 쓸 수 있어요. 결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지금 제곱한 거죠. 여러분이 원한다면 루트를 씌울 수도 있어요. 유리수 적으시면 됩니다. 0.5 하면 루트를 씌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제곱근도 물론 될 거고요. 아무튼 직선거리는 피타고라스를 써서 계산할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더한 다음에 거기다 루트를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선거리가 나오고 그 직선거리가 우리가 미리 지정해둔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답을 맞춘 거예요. 만약에 답을 맞춘 거도 에너지가 다 떨어진 것도 아니면 방금 구한 직선거리를 리턴할 겁니다. 라고 게임 한 판은 이렇다 라고 함수 정의를 적고 그러면 틱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새로 만든 셈이 되죠. 걔를 리턴할 거예요. 그러면
요 픽이라는 거는 아까 미리 뽑아둔 그 XY 좌표랑 초기 에너지 10개 그 데이터를 사용할 예정인 상태로 출고가 될 겁니다.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솔브 살짝만 구경해 볼까요? 솔브는 지금 10만 판을 매크로로 플레이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 요 위에 적혀 있는 코드는 구경 안 해도 괜찮아요. 여기 부분이 이제 10만 번 각각의 게임을 진행해서 통계 결과를 내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여러분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새로운 보물찾기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할당문 실행했어요. 그럼 이제 게임 괄호 닫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지금 무지성이에요. 무조건 0,0을 찍습니다. 그래서 보물이 0,0 근처에 있으면 한 번에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보물을 찾을 수가 없는 무지성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승률이 0.3%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10만 번을 돌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RET는 0으로 스타트하고 여기다 담으면 여기는 지금 true가 들어가거나 false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직선거리 플롯 형식 값이 RET에 담기게 될 거예요. 그쵸? 우리 아까 엔터 쳐봤더니 그래서 불 형식이 나왔으면 이번 게임 끝난 거니까 반복을 하지 않아요. 불 형식이 아니면 플롯 형식이 나왔을 테니까 아직 답을 못 맞춘 거고 게임 끝난 것도 아니니까 계속 다음 게임을 진행합니다. 근데 무지성으로 계속 똑같은 숫자만 불러요. 로또 번호 계속 매주 똑같은 거 찍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한 번에 성공하거나 무조건 패배하거나 해서 걔를 통계로 잡아서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코드까지 일단 마련을 해놨습니다. 자, 요거 조금 이따가 할 건데 지금 요거를 살짝 개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얘가 방금 봤을 때 얘가 지금 승률이 0.3% 정도 나오거든요. 이 0.3%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16 곱하기 16이잖아요. 좀 양해해 주세요. 일찍 끝내야 되니까요. 우리가 늘 0,0을 골라요. 근데 우리는 보물이랑 직선거리가 1 이하면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물이 요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한 방에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꽝이에요. 그러면 전체 넓이 대비 요 4분 원의 비율 전체 넓이는 가로 16, 세로 16이죠. 256이에요. 이제 계산기님을 모셔올게요. 전체 넓이는 256입니다. 공대 계산기로 가져갈게요. 256은 분모가 될 거예요. 그럼 이 4분원의 넓이는 얼마죠? 반지름님 1입니다. 그렇죠. 파이 r 제곱인데 그거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파이가 돼요. 그래서 파이가 있을 텐데 파이 나누기 4 나누기 256 하면 0.003067이 나와요. 얘가 퍼센트가 될 거니까 100배를 하면 0.3%가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저 확률로 맞추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균등볼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세 번째 목표가 요 매크로를 짜는 거예요. 사용자 입력도 받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지성을 집어넣으시든 뭘 하시든 해서 성공률, 승률을 높이고 승률이 동일하다? 그러면 더 빨리 그 승률을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결을 할 계획이에요. 2주 동안 열심히 자신의 인성을 뽐내는 적절한 걸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 살짝만 튜닝을 해볼까요? 이거 지금 항상 0,0 고르잖아요, 여러분. 0.3% 나와요. 이거를 항상 지금 230줄 정도입니다. 항상 1,1을 고르도록 바꾸고 F5를 누르고 솔브를 한번 호출해 보세요. 자, 아까 전에 0,0 고른 버전은 0.3%입니다. 승률이. 다시 솔브하면 마법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엔터 치면 얘는 이제 1.2% 정도 승률이 정확히 4배가 돼요. 왜냐?
이제는 항상 여기를 아이고 미안해요. 항상 여기를 고르거든요. 미안해요. 항상 여기쯤을 골라요. 그래서 요만한 원의 넓이는 이제 반지름이 1이니까 정확히 파이죠. 그래서 아까는 4분의 파이였는데 이제는 파이 나누기 256에 해당하는 1.2% 확률. 이게 이제 무지성으로 했을 때 베스트죠. 여러분이 열심히 300만 줄짜리 코드를 짜서 솔브를 짰는데 승률이 1.1% 나온다? 그럼 여러분 무지성보다도 성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1.2%보다는 승률이 높게 나오도록 적절한 데이터, 적절한 코드를 섞어가면서 아까 그 솔브 주석으로 표시해둔 그 부분 내용을 채우는 게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래서 걔는 걔고 세 번째 목표는 그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생략할게요. 두 번째 목표는 인터랙티브에서 지금 G를 막 어거지로 호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때 그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은 아니긴 하지만 그 삼각형 출력하는 프로그램처럼 사용자 입력 적절하게 젠틀하게 프롬프트 해가지고 입력받아서 요번에는 숫자 뭐뭐뭐를 골라서 던질까요? 숫자 예고 게임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보물찾기 요번 X좌표 골라주세요. 요번 Y좌표 골라주세요. 그러면 G를 호출할 수 있겠죠. G 호출했을 때 결과값이 true 또는 false 또는 플롯 형식 값이 나올 겁니다. 그게 뭐냐에 따라서 보물을 찾으셨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더 이상 시도를 할 수가 없네요. 아니면 현재 직선거리는 몇 점 몇 미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젠틀하게 출력을 해주는 사용자 입력받아서 G를 호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서로 다른 메시지 출력하는 걸 10번 내지는 9번 반복하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래머인 우리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잘 할 줄 모르는 다른 친구들도 숫자 야구 게임이나 보물찾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이라는 이름에 대한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구성하시는 게 두 번째 목표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복습이 될 겁니다. 사용자 입력이랑 임의의 수해서 답 정해놓는 거랑을 다 짬뽕을 해가지고 조금 더 그럴싸한 게임을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게임의 로직 자체는 미리 제가 정의해 놓은 거를 아까 첫 번째 방식에서 테스트 해본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 동일한 할당문을 게임 안에 여기다가 안에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방금 봤던 느낌대로 간단하게만 고쳐도 승률은 4배가 됩니다. 보물찾기 게임 같은 경우는. 숫자 예고 게임 같은 경우는 항상 무지성으로 1, 2, 3 고르면 몇 프로 나올까요? 그거 이제 퍼뮤테이션, 콤비네이션 그거 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생략할게요. 아무튼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잘 나오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G의 리턴 값이 뭐냐에 따라 다음번에는 1, 2, 3 말고 4, 5, 6을 보내야겠구만. 이런 식으로 반복과 분기를 섞어가면서 구성하면 사실 100% 확률로 9번 안에 무조건 3 스트라이크를 낼 수 있는 코드 덩어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성이 됐다면 이제 시간을 더 빠르게 10만 판을 100% 승률로 클리어하는 버전을 이제 차근차근 도전해 가시는 게 마지막 목표예요. 그래서 그런 튜닝까지 2주 동안 해보시는 거고 그렇게 잘 됐으면 제출하시면 되고 기한은 2주예요. 그 다음에 느낀 점을 꼭 적어주시는데 느낀 점을 코멘트 적는 곳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한 안에 파일이랑 느낀 점을 적어주시면 무조건 만점으로 간주를 해드릴게요. 다만 이 두 번째 목표 방금 전에 여러분이 작성한 .py 파일 제가 받아서 F5 눌러서 게임 호출하면 저 지금 게임 한 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게임이 두 가지잖아요. 숫자 예고 게임이랑 보물찾기 게임. 그 둘 중에 뭘 할 건지는 여러분이 고르세요. 둘 다 하지 말고 한 가지만 골라서 그걸 사용자가 할 수 있게 만들고 그거를 10만 번 지가 알아서 진행하는 매크로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하시면 과제 넘버원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음 주까지 제출하시면 그 파일들을 모아서 누구의 인공지능이 가장 효과적인가, 누구의 인공지능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가 등등을 재서 시상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정도 말씀드리면 오늘 실습은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과제 넘버원 더 하고 가실 분들은 하고 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